혹시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신호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지인이나 가족 중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제, 바로 탈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탈모의 원인부터 관리 방법,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알차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탈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큰 고민거리였는데요. 조선시대 기록에도 양반가 남성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가리기 위해 가발을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양에서도 고대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머리숱이 적어지자 늘 월계관을 쓰고 다녔다고 하지요.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탈모는 오랜 인류의 숙제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에서는 탈모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노화의 중요한 신호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절반가량이 50세 전후에 탈모를 경험하고 여성도 폐경 이후 약 4분의 1에서 탈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유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장애,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질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탈모와 심혈관 질환, 당뇨, 갑상선 질환과의 연관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탈모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탈모를 예방하거나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음식,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탈모 관리의 큰 그림을 분명히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탈모는 혈액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뿌리에 해당하는 모낭이라는 기관에서 자라는데, 모낭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낭으로 전달되는 영양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해외 연구에서도 두피 혈류량이 정상인의 70% 이하로 감소한 그룹에서 탈모 진행이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질환이 흔한데요. 이들 질환 자체가 두피 모세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머리카락 뿌리까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국 모낭 세포가 활력을 잃고 머리카락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만 계시지 말고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 두피 마사지는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해주면 모세혈관이 자극을 받아 혈류가 좋아집니다. 또한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는 혈관을 좁히고 혈류를 떨어뜨리므로 반드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든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작은 변화지만 사실은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탈모는 호르몬 변화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요. 남성의 경우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이 바로 DHT라는 물질입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체내에서 변환되어 생기는 부산물인데, 이 DHT가 모낭을 점점 위축시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빠지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 활동이 달라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DHT의 작용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급격히 머리숱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한 것이지요.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탈모가 두드러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모발의 성장 주기를 길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을 전후로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머리카락 성장이 둔화되고 탈모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가 진행된다면 호르몬 건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성은 폐경 관리와 함께 뼈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탈모는 내 호르몬이 균형을 잃고 있구나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분들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지표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탈모는 영양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머리카락의 80% 이상은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당연히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식사량 자체도 줄어들어 단백질 결핍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자라지 못하고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단백질뿐 아니라 철분,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모낭세포가 활력을 잃습니다. 아연은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D는 모낭을 자극해 새로운 머리카락이 돋아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철분이나 아연 수치가 낮은 그룹에서 탈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흰 쌀밥 위주의 단순 식단보다는 두부, 콩,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드셔야 하고,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보충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모발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영양 부족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탈모는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는 민감한 지표입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모발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킵니다. 즉, 원래 수년 동안 자라야 하는 머리카락이 수개월 만에 빠져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실제로 은퇴, 가족 사별, 경제적 어려움 같은 큰 변화를 경험한 시니어 그룹에서 탈모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단순히 호르몬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흔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식습관까지 불규칙하게 만들어 탈모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면 최근 내 생활 속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가 곧 탈모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20분 정도의 산책, 아침 햇볕 쬐기,
명상, 취미 활동 등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모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늦게 자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호르몬 분비 리듬이 깨져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탈모는 우리 마음과 몸이 보내는 과로와 긴장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머리카락 관리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탈모는 면역력의 저하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부 장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예로 원형 탈모증이 있는데, 이는 면역세포가 잘못 작동하여 자기 모낭을 공격하면서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현상입니다. 당뇨,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모낭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심해져 탈모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노인 그룹에서 머리숱이 듬성듬성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 빠짐이 갑작스럽게 심해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면역을 지키려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섭취,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충분한 휴식도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카락은 아주 작은 기관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 면역 상태를 보여주는 민감한 신호등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탈모는 피부 건강과 직결되는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는 우리 피부의 연장선인데요. 두피에 피부염이나 건조증이 생기면 모낭이 손상되고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루성 피부염인데, 두피에 기름기가 많고 염증이 생기면 탈모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피부염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탈모가 함께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두피가 지나치게 건조해도 문제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두껍게 쌓이고 모공이 막혀 머리카락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두피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두피 피부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샴푸는 자극이 적은 제품을 쓰고 너무 잦은 세정이나 뜨거운 물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피 보습제를 가볍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은 곧 두피 피부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평소 얼굴 피부를 관리하듯 두피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탈모는 심리적 건강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외모 변화는 자신감과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탈모를 경험한 시니어의 40% 이상이 자신감을 잃고 대인 관계를 피하거나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자존감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심리적 변화가 다시 건강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운동 부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탈모가 우울과 불안으로 연결되고 다시 스트레스를 높여 탈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따라서 탈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 측면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을 혼자만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 모임 참여 등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울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머리카락은 작지만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심리적 변화는 매우 크다는 점에서 탈모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탈모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건강은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음식을 자주 섭취하느냐에 따라 모발이 굵어지고 튼튼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할 탈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머리카락 빠짐을 줄여주고 모발 굵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또한 단백질도 많아 모발을 이루는 케라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뼈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 특히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서 두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모낭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이 깊은데 이 호르몬은 모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해조류를 자주 먹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탈모 진행 속도가 늦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두피염증을 줄이고 모발 성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모낭이 건강해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요. 또한 견과류 속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어 두피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좋은데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케라틴 합성에 꼭 필요한 재료를 공급합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비오틴은 모발이 빠지는 것을 막고 새로 자라나는 힘을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달걀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시니어분들에게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남성형 탈모의 주범인 DHT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도 하지요. 하루 2잔 정도의 녹차는 탈모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각각도 좋지만 함께 조합해서 섭취하면 탈모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검은 콩과 해조류를 넣어 밥을 짓거나 아침 식사에 달걀과 견과류를 곁들이고 오후에 녹차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머리숱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관리해도 나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탈모가 악화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탈모와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라면, 햄버거, 치킨과 같은 고지방 고염 음식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두피 혈류가 나빠지면 모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머리카락이 빠지기 쉬워집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많아 피지 분비를 과도하게 늘려 두피를 기름지게 만들고 이는 지루성 피부염과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과자, 빵, 음료수처럼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모낭 세포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방해됩니다. 실제로 고혈당 식습관을 가진 그룹에서 탈모가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이 많은 음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 모발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단백질과 영양소를 대사하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술은 탈수를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잦은 음주는 탈모 진행을 빠르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커피는 활력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에 3잔 이상 과도하게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을 악화시키고 이는 모발 성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시니어 분들 중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모낭 세포의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탄산음료는 이를 방해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설탕과 카페인까지 들어있어 탈모를 촉진하는 최악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스트푸드, 단 음식, 술, 카페인, 탄산음료는 당장은 맛있고 습관처럼 즐기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머리카락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특별히 탈모 관리에 더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니어분들께 탈모가 나타날 수 있지만 몇몇 그룹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첫째, 흡연자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 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모낭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탈모가 빨라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흡연자의 탈모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를 막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금연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는 혈당이 불안정해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그 결과 모낭까지 영양과 산소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일수록 탈모가 심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은 약물 복용과 식습관 관리뿐 아니라 모발 건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갑상선 질환 환자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하거나 부족하면 모발 성장 주기가 흐트러져 탈모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는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면역 질환을 가진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모낭을 공격해 원형 탈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탈모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면역체계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만이 아니라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건강관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모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내 몸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변화, 영양 부족, 스트레스, 면역과 피부 건강, 심리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우리 몸 전체 건강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탈모를 막고 싶으시다면 검은 콩, 해조류, 견과류, 달걀, 녹차 같은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반대로 술이나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카페인, 탄산음료 같은 나쁜 음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작은 노력들이 머리숱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